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오후 7시 44분입니다. 해축팬 359화 1부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버튼팬 박병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수대 라이브 박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우샘튼배 윤근입니다. 저희 충무이키는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할 수도 있으시고 유튜브와 치직에서 라이브도 같이 송출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근데 유로 보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맞아요. 코파도 개막해가지고 맞아요. 하루 종일 정말 축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제 슬슬 토너먼트 일정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재밌습니다. 좀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별리그가 생각보다 저희가 1차전 때는 재밌었는데 점점 2차전, 3차전 되면서 뭔가 이제 조 3위까지 가니까 루즈해져 좀. 좀 루즈해지고 막 팀들이 비기려고 하고 노잼이었어요. 약간 가면 갈수록 끝으로 좀 가면 갈수록 치졸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걸어 잠그고 치졸까지. 내려앉고 그래 내려앉고 서로 0대0 좋지 이러고 서로 공 돌리고 막 그런 게 보여가지고 토너먼트 가면 좀 달라지겠죠 뭐. 토너먼트 가면 이제 단판 승부니까. 네. 단판 승부니까 네. 급해지겠죠. 사활을 걸어야지. 뭐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유로 코파 보시면서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또 유로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뭐 그렇죠. 얘기가 나와서 네. 유로가 추가 시간이 되게 짧죠 지금. 네, 사실 뭐 주어지는 이제 게. 저희가 월드컵이나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봤던 거를 기억을 하면은 막 추가 시간 10분, 12분 이런 게 거의 기본적으로 줘줬잖아요. 엄청 맞아요. 많이 줘죠. 네, 노래방 그래서- 서비스 시간만큼 네, 준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있었을 정도. 이제 막 계속 추가 시간을 노래방 서비스 시간만큼 계속 네. 준다 해가지고 원래 경기 시간이 한 100분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번 유로에서는 이제 월드컵과 프리미어리그와는 다르게 더 짧은 추가 시간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짧은 추가 시간에 네, 그래서 이게 유에파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적용했던 좀 그런 단축된 추가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룰을 적용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추가 시간을 주기보다는 이제 좀 그냥 공 나간 시간만 예전엔 공 나간 시간 정확히 계산해서 10분, 12분 이런 식으로 추가 시간을 부여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교체하는 시간 아니면 골 세레머니 하는 시간 이런 것만 계산해서 한 대충 5분, 6분 정도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그냥 예전에 저희가 추가 시간 받았던 것만큼만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 야생의 네. 시대로 돌아간 거죠. 야생의 시대로 다시. 야생의 시대.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10분, 20분, 10분, 12분 이렇게 받았는데 요즘은 추가 시간 4분, 5분은 거의 보는 게 기본값이고 그리고 4분, 5분도 거기서 추가 시간에도 안 주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이번 유로가 아까도 말했듯이 좀 조별 리그가 좀 루즈했잖아요. 그쵸. 2차전, 3차전 때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난 팀들은 이제 서로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결과가 확정됐으면 그냥 공 돌리고 추가 시간 때도 뭐 루즈하게 하고 이런 게 좀 많았는데 그래서 이 추가 시간이 적게 부여된 게 유로의 흥행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어때요? 개인적인 호불호. 저는 근데 축구가 너무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 길면은 물론 쫄리는 맛도 있지만 네. 좀 질질 끄는 게 없지 않나. 그렇죠. 네, 좀 그게 좀 있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좀 질질 끌어서 뭔가 텐션이 떨어진다.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짧게 하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극호. 이렇게까지 질질 끌면서 축구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렇게 짧게 그냥 치는 게 네, 훨씬 맞아요. 나았던 것 같아요. 뭐 월드컵처럼 10분 가까이 나와버리면은 어차피 또 볼 돌리는 거 10분 더 보는 거 아니까. 그쵸.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반대인 게 저는 이렇게 좀 그 전에도 볼 돌린 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네. 최하인 상황인데 80분까지 좀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공격 나와서 하는 게 이거 보니까 추가 시간 같은 게 정확히 안 주어지니까 뭔가 경기가 좀 루즈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좀 볼 돌리기나 공 나간 시간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추가 시간을 주면은 좀 그때 이제 마지막에 경기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그때 좀 월드컵 같은 경우가 좀 그립지 않았나. 월드컵은 저희가 느끼기에도 좀 재밌는 월드컵이었잖아요. 이번 그렇죠. 월드컵이. 좀 재밌는 대진도 많고 경기력적으로도 좀 재밌었고. 네, 물론 좀 기존 강호들이 경기력이 부진한 탓도 있겠지만 이번에 아무래도 추가 시간을 좀 적게 준 게 그리고 추가 시간을 4분, 5분 주는데 보통 골키퍼가 공을 막 잡거나 공 끌거나 하면 거기서 1분, 2분 더 주는데 이번엔 정말 칼같이 그냥 퇴근 콜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선수들이나 거기서 이제 중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칼퇴를 할 수 있으니까. 칼퇴를 할 수 있으니까. 아 좋죠. 네, 조금 더 이제 퇴근 시간 5분 10분 땡길 수 있는 거여서 좋을 거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예. 아 그렇죠. 매우 역시 중요하죠. 빨리 중요합니다. 그 역시 퇴근 차이로 예. 경험자. 그 차이로 할증 끝나고 뭐 이런 게 아, 때문에 그렇죠. 빨증이 그게 정말 중요하죠.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네. 예. 재미없으면. 네. 막 쓸데기 없이 말 더 안 해도 되고. 뭐 10분 동안 더 네. 볼 돌리면 할 말도 뭐가 있습니까? 아, 누가 공을 잡네요. 뭐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네.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의 45분이 지금도 살짝 길다고는 생각해갖고 아, 네, 추가 시간을 뭐 더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끊기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컴팩트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어찌 됐든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뭐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각자 의견 있으면은 네, 댓글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인스타에도 올렸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인스타에 요새는 이제 인스타에 저희가 피드 게시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업로드되는 것들은 이제 인스타 스토리까지 해서 저희가 링크로 해갖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한번 확인하시면은 좀 미리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충무이키 인스타 여기 뒤에 나오고 있는데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마우신 분들 얘기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하고 들어갈 텐데요. 충무있기 광고 문의 주신 분들은 충무있기 인스타 DM이나 설명란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제 루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고요. 루카이는 뭐 저희가 매주 광고하고 있는 네, 그렇죠. 안경이죠. 동근이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루카 아이는 이제 저희 팀은 이제 밤에 쓰는 렌즈인 나이트 렌즈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 뭐 이름만 들어도 어느 때 쓰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나이트 렌즈니까. 렌즈 딱 밤에 쓰는 렌즈네요. 네, 이제 기존의 루카의 안경은 가시광선은 400에서 495 나노미터 범위를 차단해 줬는데 나이트 렌즈는 400에서 450 나노미터 범위를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및 수면증에 지장을 주는 인공 블루 그리고 그린 라이트를 100%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소량의 블루라이트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억제하기 때문에 2-3시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하면 좀 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동근이 수고했고요. 이제 루카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루카이라고 직접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쓰고 있고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스폰서십 계약도 맺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오래 보신다거나 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모두 추천하는 아이템이니 루카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한번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새벽에 경기 많을 때 참고 맞아요. 보시면 딱 좋을 그쵸. 것 같은데. 이제 새벽에 많을 때 보면은 그래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덜어줘요. 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달순의 뭐 환경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조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조명의 눈부심 그걸 어느 정도 방지해줄 수 있는 예, 안경. 그거 끼면서 이제 입중계하면 뭐 그쵸. 댓글창에 뭐 이정효 감독님이냐, 농담삼아 이런 댓글 달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네. 여러모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안경이니 착용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노드 VPN을 소개합니다. 노드 VPN. 네, 노드 VPN은 이미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VPN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격도 착하고 서비스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으로 유명한 이제 VPN입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바로 온라인에서 쉽게 개인 정보들이 좀 노출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노드 VPN을 사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의 인터넷 사생활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드 VPN이 이제 충무이키와 함께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할인 이벤트. 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직접 들어가시면 엄청난 할인과 함께 4개월 추가 혜택까지 제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야. 4개월. 네, 4개월 커요. 이거 좋은데 4개월이면 네, 뭐 계절이 하나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 사면은 이제 가을 되기 직전까지. 한 반 시즌 정도. 네, 그 정도 쓸 수 있어요. K리그 끝날 때까지 우려먹을 수 그쵸. 있다. K리그 끝날 때까지. 혹시라도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노드 VPN을 쓰면은 K리그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는 거. 실내나 이런 데서도 K리그 그렇죠.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서도 K리그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물가가 굉장히 비싼데 이런 이벤트와 함께 즐기면 거의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싸다. 네, 할인된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타고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노드 VPN이었습니다. 노드 VPN. 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사무실 관련 광고입니다. 총메이키 사무실을 지금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요일을 제외하고는 좀 사무실이 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볼까 하다가 다른 팟캐스트분 아니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스튜디오 빌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이 사무실을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이제 송파구 장지역 가든파이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이제 동남부 지역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어서 이제 그쪽 이제 강남이나 송파, 강동 쪽 그리고 분당, 수원 이쪽에 사시는 분들에 이제 좀 추천해 드릴 만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가장 좋죠. 네. 뭐 강서 쪽에는 이제 홍대 팟빵인가요? 네, 그렇죠. 네, 홍대 팟빵이 있다면은 이제 강동에는 충무이키 사무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든 파이브. 네, 네. 가든 파이브에 위치했습니다. 네, 실제로 좀 이제 괜찮은 가격에 이제 동근이의 지인분들이 이제 다른 축구 팟캐스트 이제 마이스터 샬레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세요. 맞아요. 뭐 만족을 하시고 계시죠? 네, 뭐 매주 만족하고 있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무이키 인스타 DM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부 메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메인 토크는 유로 2024 16강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아, 와, 드디어 아, 토너먼트. 마참네. 똥꾸렁내라는 이제 조별리그 경기를 이제 지나쳐서 아, 드디어 이제 본선 토너먼트에 안착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월요일 팀에서는 이제 A조를 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B조부터 좀 조별리그 순차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제 16강 대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조입니다. B조는 스페인이 1등으로 진출했고 2등 이탈리아, 그다음에 3등 크로아티아는 아쉽게 조별 탈락했고 4등은 알바니아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일단은 스페인 알바니아는 1대0으로 이제 스페인이 우승했습니다. 스페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스페인이 이제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2승을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3차전에 대규모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알바니아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3승 무실점으로 조별리그 B조를 통과를 했습니다. 삼승 무실점. 뭐 네. 경기력도 괜찮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로테이션 돌렸으니까 또 스페인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네요. 네. 그렇죠. 스페인 뛰는 거 보니까 옛날 스페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옛날 스페인은. 타카만 하는 그런 스페인이 아니고 음. 확실히 좀 예전과 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훨씬 보기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맞아요. 저도 좀 느낀 게 이제 스페인이 그동안 티티타카 축구로 한 10년 정도를 거의 세계 축구를 지배를 했는데 좀 최근 경기에서 오히려 좀 점유율을 놔주는 듯한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1차전에서는 실제로 몇 경기 만에 이제 맞아요. 점유율을 내주는 10년 만에 이제 네. 10년 만에 상대팀한테 점유율을 내주는 축구를 보여주면서 기록이 또 써였죠. 이제 네. 또 티티타카 축구가 이제 종언을 고하고 좀 새로운 축구의 흐름으로 넘어갔다는 느낌 들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스페인 하면은 좀 기술적인 선수들이 공을 이리저리 차다가 패스 플레이로 뭔가를 풀어나간 플레이가 저희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쵸. 지금의 스페인은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저도 느끼기에는. 참 저는 그냥 제3자 그냥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축구가 좀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옛날에 엄청 잘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뭐 이니에스타 형님, 사비, 뭐 부스케츠 이런 형님. 형님들 가시고서는 이 티키타카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쵸. 좀 모조품들이 네. 그렇죠. 제대로 안 굴러가요 모조품들은. 잘 안 네.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그런 뒤에서 하는 축구는 좋은데 뭔가 공격수들 결정력이 좀 아쉬워서 한 끗 차이로 뭔가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스페인이. 맞아요. 뭐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뭐 라민 야말이라든지 맞아요. 뭐 니코 윌리엄스 니코 뭐 이런 윌리엄스. 측면 자원들 활용하니까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네. 확실히 측면 자원들이 좀 많이 파괴력이 강해진 게 스페인 축구에서는 좀 재밌어진 점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대1로 비겼고 극적인 동점골로 조 2위를 시킨 이탈리아가 됐습니다. 아 네. 이탈리아 너무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가 정말 실망이에요. 진짜 아. 실망입니다. 사실- 저는 사실 이탈리아가 그동안 계속 본선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예상된 상수지 않았나. 아 근데- 이럴 줄 아셨어요? 이럴 줄 아셨어요? 그냥 지금 와서 하는 말이면 예상된 상수 아니었나. 예상된 상수. 근데 아. 나름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그쵸. 이탈리아가. 아 그치. 이탈리아가 디펜딩 이탈리아가. 챔피언이죠. 예. 근데 예상보다 정말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왜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제가 알던 이탈리아 모습이 아니어서 사실 감독도 스팔티 감독이라 네, 맞아요.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기대를 했다면
좀 기대가 많이 됐을 팀인데 저는 이탈리아가 뭔가 스팔리티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도 아니고 원하는 전술도 아니고 뭔가 좀 감독과 선수단 차의 갭이 엄청 크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팔레티가 그 감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얼마 안 네, 됐죠. 얼마 안 네. 됐죠. 사실 만치니가 있었는데 만치니가 나가고 들어온 게 스팔레티니까 당장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네. 않았고 그리고 스쿼드 멤버들도 보면은 뭔가 스팔레티가 나폴리에서 썼던 멤버들과는 엄청 다른 좀 거의 뭐 중원의 투박한 미드필더들이라든지 아, 그런 좀 인상이 강한 것 같아요. 뭐 스팔레티 입장에서는 1년 만에 내가 원하는 팀을 만들 수 없었을 테니까 조금 어느 정도 변명의 여지가 있긴 할 텐데 뭐 그럴 수는 그럼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탈리아라는 이름값이 주는 무게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입맛에 맞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 그 멤버들을 보면. 근데 멤버들을 보면 사실 중원에 좀 그동안 스팔레티가 기용했던 미드필더는 이제 로보트카나 네. 로보트카, 앙기사나 이런 선수 같은 뭔가 좀 기술이 있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탈리아 중원을 보면은 조르지뉴, 바렐라, 이런 좀 크리스탄테 같은 뭔가 좀 투박한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조르지뉴도 뭔가 투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운동 능력이 좋지 않은 거는 그쵸. 사실이니까 다른 선수들 다 운동 능력이 좋고 활동량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뭔가 이런 선수단이 구성이 안 되니까 스팔리티가 하고 싶은 축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팀이 내려앉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선수 몇 면은 괜찮아요. 몇 면은 네, 괜찮은데 몇 면은 괜찮은데 이 스팔레티 감독이 입맛에 안 맞는 게 확실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이탈리아한테 밀려서 조별 탈락을 하신 이제 크로아티아가 있는데 크로아티아는 더 못해요. 네. 크로아티아는 그냥 전방이 너무 문제고 진짜 결정력이 너무 좀 큰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뭐 맨 처음에 이제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도 그때도 좀 전방이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했던 분석이 좀 정확하게 들어맞았네요. 그냥 그러면 그대로 갔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좀 최전방이 좀 아쉽다고 지적을 하면서 좀 부디미르하고 네. 이제 페트코비치가 물론 뭐 각자 리그에서는 득점 활약이 좋은데 뭔가 둘 다 좀 로또형 공격수들이라 위험하다 이랬는데 이게 최전방에 좀 아쉬운 점이 이번 대회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사실 각각 경기들만 놓고 보면은 기대 득점값이나 이런 거는 아쉽진 않았거든요. 그쵸. 사실 좀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최전방에서 결정을 못 지어주니까 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크로아티아가. 결국 로또가 터지지 않았다 최전방에서. 네, 이 물론 페트코비치는 진짜 꽝복권 중에 꽝복권이던데 너무 못하던데요. 네, 페트코비치는 확실히 좀 저번 대회에서는 좀 괜찮은 활약을 보였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실망스러운 활약을 보였어요. 이제는 만주키치 보시던 분들이 페트코비치 보면은 약간 그 갑자기 좀 급이 떨어져 버리는 급이 좀, 뭐 네. 이런 이제 그렇죠.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만주키치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쵸. 기가 막혔거든요. 만주키치가 정말 국대에서는 네. 엄청 활약을 국대에서는 보였는데 정말 애국자였지. 네. 예.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도 좀 아쉬운 점이 센터백 라인도 그렇고 뭔가 측면 라인도 그렇고 세대 교체가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번 대회였어요. 너무 그 예전에 보시던 분들 그대로 나오시고 네 맞아요. 뭐 예전에 네. 사실 4년 더 늙은 모드리치, 더 늙은 뷰를 4년 더 늙은 브로조비치, 브루쇼비치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대 교체가 원활히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페리시치 이런 선수들도 사실 그 유로 대회에서 엄청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크로아티아가 잘했던 감이 있는데 4년 더 늙은 페리시치가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뭐 비다 선생님도 네, 비다 선생님도 지금 벤치에 계시지만 계시지만 또 뽑혀서 또 들어오고. 뽑혀서 네.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이제 좀 실패했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 크로아티아였어요. 이제라도 좀 젊은 선수들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그렇다고 또 젊은 선수들을 뽑았더니 슈탈로 퐁그란치치라는 이런 사실 그 제가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오. 거기서 평가하기로 쓰레기들 퐁그라치치 퐁그란치치 하니까 볼프스 팬이 웃음을 터뜨리시고 도르트문트 팬도 걔는 안 된다 바로 그시더라고요. 슈탈로도 그냥 그저 그렇고. 슈탈로도 아약스에서도 별로였으니까. 네. 그래서 소속팀에서 못한 선수들이 그냥 폼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라고 봤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고 난국. 네, 세대 교체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B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룹 C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룹 C조는 정말 답도 없는 조였습니다. 네, 잉글랜드가 1등을 차지했고 2등이 덴마크, 3등이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4등이 세르비아가 차지했는데요. 마지막 라운드 경기는 모든 경기가 0대 0으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2조는 무슨 경기를 6경기를 했는데 득점이 7개밖에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뭐 조별 리그에서
가장 적게 터진 득점이 나온 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당연하죠. 역사적으로. 와, 역사를 쓰는 썼더라고요. 이제 잉글랜드와 사우스게이트인데 저는 이 조에서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막 그 전부터 계속 좋은 스쿼드 자원이다 막 이름값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좀 가뿐하게 이기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줄 몰랐어요. 너무 졸전이에요. 네. 그냥 졸전입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좀 하품 나오는 경기력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정도로 답이 없는 진짜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 샤라웃을 받을 정도로 진짜 와. 답도 없는 경기였는데 넣은 사실- 게 두 개고 먹힌 게 하나네. 사실 와. 포든, 벨링엄, 사카면은 거의 뭐 월드 클래스 3인방 2선인데 거의 뭐 호텔 재료로 그냥 중화 짬뽕집 요리를 만드는 이런 그렇지. 느낌이 아. 들었거든요. 자, 최고급 재료로 이제 그렇죠. 비빔밥 만들면 비빔밥 비빔밥 만들고. 만든 거. 네. 아. 비빔밥? 개밥? 개밥인가요? 개밥 개밥이에요? 정도로 좀. 오. 근데 어쨌든 잉글랜드는 조 1위로 진출을 했어요. 뭐 일단은 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네, 1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진출했으니까. 달성했죠. 그 멤버로 2등으로 가는 것도 진짜. 아, 그쵸. 노양심이긴 한데 네. 어쨌든 잉글랜드는 조 1위를 진출했고 저희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대진표 편성이 아주 잉글랜드한테 좋은 방향으로 갔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거는. 네. 어쨌든 그리고 2위, 3위인 덴마크와 슬로베니아는 승점도 똑같고 골득실도 똑같고 득점수도 똑같고 심지어 선수들이 받은 경고 횟수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페어플레이 그걸로 페어플레이 해서 규정으로. 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똑같았나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승인위가 결정난 사안이 슬로베니아의 코치가 경고를 받았어요. 코치가 항의를 하다가. 코치가 경고를 받은 네. 거예요. 이거는 코치 요구를 좀 네, 해야겠네. 어시스턴트 코치가 네. 항의하다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조 3위가 됐습니다.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3위가 된 거 확정하고 슬로베니아 선수단 안에서는 야막화 좀 참아보지 그거 그러니까. 왜 그거 그때 한번 좀 참지. 분노 한 번만 조절 좀 참으면 했지. 참여율이 3번만 하면 사람도 네, 살릴 수 그렇죠. 있다는데 이게 맞아요. 뭡니까? 그러니까요. 조국을 3위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욕을 먹어도 먹을만하죠 이거는. 욕을 네. 먹을만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뭐 확인을 해보니까 슬로베니아 코치가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슬로베니아는 3위가 그 뭐 조별 성적까지 해서 와, 쓴다고 거기까지 해서 가? 네 그것까지 했을 때는 어쨌든 슬로베니아는 3위가 맞다고 아, 하더라고요. 자기 그러면- 변호의 그 여지가 네, 있네요. 어차피 그러면 우리 어시스턴트 탈락이었어요. 코치는 내가- 다크나이트였군요. 내가 네. 욕 안에서도 어차피 우리 3등이었다고 네, 잡을 수 그쵸, 있는 그쵸. 거죠. 그렇게 좀 진작에 변명이 잘하지 어디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니들이 한 골만 더 넣었어도 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니들이 있는데 넣었어야지. 네. 네. 뭐 한 골도 넣기 힘든 조라 이제 예. 어쨌든 잉글랜드는 조 1위를 진출했고 이런 결정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잉글랜드 얘기를 결국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실망스러운 팀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이번 경기에는 이제 갤러거가 선발로 나왔는데 네. 갤러거가 결국 또 못하고 45분에 교체됐어요. 45분에 그냥 교체됐군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그 자리에 아놀드가 서서 좀 실망스러운 활약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사우스게이트가 뭔가 좀 그냥 전술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아직 결과적으로는. 교통 정리도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느낌이 확 들어갔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전술 문제인데 선수 탓만 하다가 그냥 선수 한번 갈아볼까 이러고 다른 선수 썼는데 결국 그 선수가 안 된다는 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사우스게이트가 이거 결과는 내고 있는데 어쨌든 또 퇴진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뭐 그래서 일단은 좀 네. 어지러운 것 같아요. 잉글랜드는 전체적으로. 현지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사우스게이트가 조금 이제 칭송받는다. 아 이런 근데 얘기가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게 네. 잉글랜드가 사실 뭐 저희가 막 좋은 전력이다. 그 예전에 이제 쓰렘제 막 네. 이런 선수 있을 때도 아 뭐 우승한다 이랬는데 우승은커녕 그 결승 문턱에도 못 가본 팀이 잉글랜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사우스게이트가 최근 근 40년간의 잉글랜드 최고 감독인 건 맞아요. 성적이 중요해지니까. 객관적인 걸로 보면은 그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 뭐 유로 결승도 갔고 월드컵도 높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 어쨌든 사우스게이트가 그런 성적을 기록한 건 맞는데 이번에야말로 심판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시 결과가 중요하네요. 역시 맞아요.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그러니까 그거 내니까 네. 칭송도 해주잖아요. 그쵸. 과정이 안 좋아도. 과정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뭐 준결승 갔잖아 이러면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쵸. 사실 그동안 잉글랜드가 못 갔거든요. 거기까지.
남들이 못한 거를 내가 해냈다. 그렇지.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사우스게이트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를 또 변호할 만한 수 있는.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덴마크도 과정이 안 좋은데 지금 산무인데 산무인데. 결과가 토너먼트 진출이잖아요. 네. 이러면 좋은 거지. 그쵸. 이러면 그쵸, 좋은 그쵸. 거죠. 어쨌든 뭐 축구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결과로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다음 D조로 넘어가겠습니다. D조. D조는 조금 이변의 결과가 나온 그나마 조입니다. 재밌었어요. 그나마 그쵸. 재밌었어요. 이제 랑리그의 돌풍을 딱 이끌어준 오스트리아가 조 1위로 진출했습니다. 나 진짜 오스트리아 팬 됐잖아요. 아, 그래요? 그 경기 보는데 네덜란드 때려 부수는 거 보고 맞아요. 랑릭식 압박 축구가 이런 거구나. 역시 랑리기 옳고 옳고. 맨유는 틀렸다. 틀렸다. 이거 맛을 틀렸다? 봐버렸어요. 아. 그냥 랑릭 데리고 있지 그냥.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아, 정도로 그쵸. 팀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심지어 알라바가 없었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알라바도 알라바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성적을 매우 잘 내고 이런 있어요. 팀이면 기가 막힌 거죠. 네. 다음은 이제 5점으로 2등을 차지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2등. 네. 프랑스가 원래 우승 전력으로 당연히 맞아요. 고려가 네. 됐던 팀인데 1승 2무를 거두고 그리고 득점이 2점이라는 게 프랑스의 공격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리 음바페가 부상으로 네. 조금 전방 공격진 자원이 조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그 스쿼드라면은 당연히 좀 더 다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팀도 그냥 잉글랜드랑 크게 다를 게 다를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가장 문제인 게 그 2득점이 하나는 상대 자책골이고 네. 하나는 음바페 PK골이에요. 필드골이 즉 필드골이 없다. 없어요. 필드골이 없죠. 자책골이고 하나는 PK골이니까. 그쵸. 이거는 이제 데샹 감독 입장에서는 빨리 어떻게든 변화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쉽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프랑스의 문제점은 이제 4년 더 늙은 지루 선발. 여기도 똑같군요. 똑같네요. 크로아티아랑. 그리즈만이 그 예전보다 뭔가 생각보다 활약을 잘 못해주고 좀 있다는 이상하던데 게 그리즈만에 좀 큰 것 같아요. 그리즈만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선발에서 제외가 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그리즈만 폼이 많이 안 좋군요. 폼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폼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안 좋아 것 같아요. 보여서 사실 그리즈만이 그동안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그쵸. 해줬는데 뭔가 공수 연결고리가 빠진 느낌이 들어서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뭔가 팀이 이번에는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전부터 실질적인 프랑스 국가대표의 이제 에이스는 그리즈만이다. 음바페가 아니라 그리즈만이다. 그리즈만이었죠. 네, 그리즈만이 정말 엔진 역할을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뭐 그리즈만을 결국 대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기력까지 같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은 조금은 이제 우승 후보라는 그 명성이 바로 스크래치가 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프랑스 입장에서도 빨리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이제 3등을 차지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도 네덜란드도 똑같이 똥꾸르는 경기를 진짜 보여주면서 저는 이번 대회 시작하기 전에 네덜란드 응원했거든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좀 기대하셨군요. 높이 좀 갔으면 좋겠다. 명예 네덜란드인으로서 나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 보니까 쿠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쿠만은 쿠만- 항상 선수 이상했어요. 기용이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네. 그 사람. 좀 뭔가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세계가 있어. 어, 세계가 역시 있어. 쿠만을 겪어봤던 그쵸. 에버튼 팬이잖아요. 인비저블 썸띵이 그 사람들 뭐예요? 이게 먹히면 알겠다 이거야. 네. 근데 안 먹히니까 좀 안 먹히면은 먹힐 때까지 합니다. 그 사람. 진짜 좀 바꿔야 되는데 먹힐 때까지 합니다. 계속 데파이 선발 쓰고. 그쵸. 네, 베고르스트는 후반에 계속 조커로 쓰고. 조커로 쓰고 다른 선수 안 쓰고. 안 그래서 쓰고. 사실 네덜란드는 좀 그래도 프랭키 데용이나 코프메이너스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걔네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변명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선수 계속 쓰고 이런 건 좀 비판받을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축구를 그래.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쿠만이. 쿠만이 사실 자기가 이제 훈련장에서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선수가 딱 있으면은 그 선수만 진짜 주구장창 써요. 약간 맞아요. 스롱스리구나. 양아들. 진짜 양아들처럼 키우는 키우죠. 게 있어서 정말 얘가 경기장에서 막 갑자기 자책골로 멀티골 넣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선수를 좀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악재다. 같아요. 네,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생각했다. 네. 네덜란드 응원하지 말걸. 쿠만이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다면. 네. 쿠만은 어쨌든 간에 뭐 자기의 그거를 철학을 바꾸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네덜란드를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네, 갖고 그냥 경기를 봐주셔야 될 것 괜히 같습니다. 똥꾸렁내 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다음은 4등을 차지한 폴란드입니다. 뭐 폴란드는 마지막 경기 때 이제 프랑스와 1대1로 비겼죠. 레반도프스키가 PK 골 득점했나요? 네. 네. 네, 그걸로 기억하는데 폴란드가 결국
프랑스의 발목은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의 발목을 일단 잡았는데 네. 그것뿐이었죠. 네.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첫 경기에 부상을 달고 있어서 출전하지 못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결국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뭐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한 조로 갈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걸 걷어찼어요. 자기들이 폴란드를 못 이긴 게 죄예요. 그쵸. 죄죠. 폴란드는 어. 이겼어야 되는데 폴란드만 이겼으면은 그냥 2승 1무로 무난하게 진출하는 건데 그렇죠. 폴란드를 못 이긴 게 프랑스의 패착이었죠. 네. 그래 갖고 제가 그 유로 대진을 봤는데 프랑스가 조 1위로 갔었을 때 있었을 대진이 좀 더 쉬웠는데 그 반대편으로 가버리면서 뭔가 강팀들을 다 꺾고 올라가야 되는 도장 끼기 하는 편국이 돼갖고 폴란드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프랑스가 원래 가야 됐던 게 사실 오스트리아 있었던 데니까 사실 터키 만나고 그다음 뭐 네덜란드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 이탈리아 만나는 뭔가 수월한 조 그쵸.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 2위로 떨어지면서 당장 16강에서 벨기에를 만나게 됐고 8강에서 아마 포르투갈이 올라올 것 같고 이제 그다음 상대 4강에서는 이제 독일 스페인 승자 중에 하나를 만나야 되는 좀 어려운 대진 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팀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할 거야. 왜 와 여기를? 네가 여길 왜 와? 너 왜 여기 있냐? 네, 그리고 또 유로 주최자들 입장에서도 아 이 망할 팀 이러고 바로 욕하고 있을 아니 거예요. 네덜란드 오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제 생각에 폴란드가 물론 이제 떨어진 건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프랑스를 2등으로 보내준 건 굉장히 좀 고소했다. 고소하다. 잘했다. 아, 잘했다. 잘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귀신을 제대로 하고 물귀신 제대로 했지. 이 폴란드가 정도 떠나는 네. 것에 대해 이제 이런 맛이 있어야죠. 이게 네. 진짜 레비의 라스트 댄스가 아니었나. 아, 라스트댄스까지 라스트댄스 기가 막히고 아. 프랑스 2등 보내버리기.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2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 역시 이변이라면 이변이 좋은데 이제 모두가 승점 4점으로 아 똑같습니다. 승무패가 다 111이에요. 네, 승무패가 다 승무패가 다 111이고 여기서 결정된 건 다 득실차로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됐는데 이제 루마니아가 이제 다득점에 의해서 조 1위를 차지했고 벨기에가 이제 2위, 슬로바키아가 이제 골득실 0으로 3위, 우크라이나가 이제 득실이 마이너스 2점으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 1차전 때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를 3대 0으로 이긴 게 결국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결정되게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됐든 5점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다득점 할수 있으면. 넣을 수 있을 때 많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1차전 때는 루니를 선발로 썼고 그 뒤로는 이제 첫 경기에서 루니 좀 대형 실수를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투르빈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 뒤로 투르빈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무패를 했는데 만약에 투르빈이 1차전 선발이었다면 아쉬움이 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한 골을 뭐 더 막았더라도 네, 뭐 덜 막았더라도 뭐 결과가 바뀌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1대0 정도로 졌으면 나중에 해볼 만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또 아까 위에 있던 경우처럼 뭐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좀 고려를 계산하는 경우가 생겼을 텐데 그렇죠. 아쉽게도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생각 외로 루마니아가 1등을 차지한 게 좀 의외긴 한데 저는 그 이외보다는 아, 벨기에가 벨기에 2등 여기도 폭탄입니다. 아이, 어. 저는 그냥 도금이에요 얘네들. 도금 세대예요. 아니 로베르트 마르티네즈 포장대 그러니까 로베르트 마르티네즈라는 엄청난 구겨진 그 포장지 예. 때문에 가려져 있으니 얘네도 만만치 않은 도금 만만치 같아요. 않습니다. 예, 진짜. 만만치 않은 도금 세대 같은데 이제 자기들이 진정한 황금 세대인 거를 좀 보여주려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여기는 그 뭐 누구야 루카쿠가 네, 너무 루카쿠. 심각하던데. 루카쿠가 이제 그 전 조별 예선에서는 거의 양악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지역 예선은 양악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0골을 기록을 하면서 와 진짜. 심지어 이제 3골을 기록했죠. 네. VA로 취소되지만 않았다면. 아 진짜 얘가 뭐 벤테케인지 바추아인지 뭐, 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못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루카쿠 살짝 좀 삔뚜가 뭔가 어디서 상해갖고 뭐 일부러 안 하는 걸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월드컵 때부터 이랬죠. 아 그쵸. 루카쿠 선수는. 얘가 또 문제인 게 안 넣으면은 계속 풀이 죽어가지고 또 계속 못 아, 넣는 그쵸. 스타일 아닙니까? 맞아요. 이 선수가 정말 기세를 탈 때 좀 확 타고 네. 못 탈 때는 확 꼬라지는 선수여서 멘탈이 약하니까. 네, 정말 옆에서 아이고 잘한다 이런 그래줘야 식으로 되는데. 엉덩이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뭐 벨기에 그렇게 해주는 이제 네. 코치나 감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도 안 풀리고. 네. 와. 테데스코가 좀 결국 전술을 좀 잘못 짰다. 잘못 그렇게 잤다. 한 느낌이 들죠. 음. 사실 그동안 이제 계속 선발 라인업을 바꿔 왔는데 결국에는 이거 조합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루카쿠, 도쿠, 트로사르 이런 선수 다 어떻게 조합해야 될지 계속 이제 조합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루카쿠가 폼이 죽어버리니까 뒤에 이제 측면 윙어들도 합이 안 맞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뭔가 도쿠도 개인기량에 의존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벨기에가 좀 전체적으로 팀이 꼬인 듯한 인상이 보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루카쿠를 빼버리고 제로톱을 아니면 쓴다던가 오펜다 같은 네. 선수를 기용한다든가 하는 오펜다 방안이 좀 써보지. 있을 텐데 오펜다를 키오코 막 후반 89분에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악물고 무시하는군요. 그냥 오펜다 뭐 근데- 루카쿠한테 약점 잡힌 거 있는 그러니까 것처럼. 오펜다가 이제 사실 분데스리가에서도 결정력이 그리 좋진 않거든요. 네. 뭐 개인적으로 막 버티고 이런 모습까지 좋은데 사실 이 선수도 빅찬 스미스가 많은 선수라 사실 루카쿠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루카쿠의 폼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오펜다가 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 좋으면 그럼 쟤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루카쿠인데 너무 안 좋은 루카쿠 대신에 안 좋은 오펜다면 안 좋은 오펜다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써볼 생각이 있으면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루카쿠가 오펜다를 너무 못해서 봤는데 상상 이상으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안 쓰고 싶어. 그래서 감독 실체를 파악한 건가요? 결과 파악한 거 결과 그 루카쿠보다는 정도로- 제가 더 안 좋다 이렇게 음.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PSV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바카요코 선수도 있긴 한데 바카요코.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는 테데스코가 조금은 이제는 전술적 수정 그러니까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중대한 그 뭐라고 하죠? 결정을 한번 위대한 네, 결정을 위대한 결정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내려줘야 네. 돼요. 네. 루카쿠를 한번 과감하게 좀 빼는 그런 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또 루카쿠가 삐지면은 또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루카쿠가 삐지면은 한번 삔또 상하면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벨기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상대가 프랑스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서로 똥꾸랬네. 근데 이거 정말 네임밸류 높은 경기 네. 같은데 기대는 되는데 뭔가 뚜껑을 열면은 뭔가 없을 것 같은. 그렇죠. 정말 뭐 도미로 이제 생선가스 하는 느낌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이미- 사실 이번 대회에서 좀 이름값에 비해서 가장 뭔가 실망스러운 팀 두 팀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와 벨기에인데 좀 다른 의미로 기대가 돼요. 또 이미 얼마나 저희가 냄새 날지. 또 얼마나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지. 이미 저희가 조별리그 때 뭐 차린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그쵸. 때문에 여기서도 뭐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 뭐 슬로바키아나 우크라이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우크라이나는 근데 마지막 경기가 이제 벨기에와의 경기였는데 네. 사실 이 경기에서 거의 한 골만 넣으면은 뒤집을 수 있었거든요. 그쵸. 벨기에를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근데 시간을 끌더라고 80분까지. 저 그거 보고 얘네 뭐 하는 뭐 거야? 하는 거지 도대체? 이런 인상이 좀 들었어요. 뭔가 한 수를 노리려고 했는데 한 수가 안 통했나 슬로바키아 보네요. 루마니아 경기에서 뭔가 변수가 터지기를 발생했던 것 아. 같은데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서로 좋다. 뭐 같이 뭐 붙어 있는 나라니까 뭐 친하게 지냅시다 이러고 네. 같이 서로 마실도 하고 공도 돌리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좀 너무 요행을 바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요행을 바란 저도- 축구였어요. 진짜로. 저도 진짜 옆 경기장에서 뭔가 터지길 바라고 있구나가 너무 눈에 보여서 우리로는 못하니까 자력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 자격을 안 되니까 남의 힘을 기도메타. 빌자. 기도메타 진짜 그러, 기도메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게 유행을 바라니까 요행을 이렇게 바라서 똑같은 떨어졌다. 승점으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유행을 이 바라- 아니 팀은. 4점인데 떨어지는 것도 너무 웃기고 참 전 이런 그렇습니다. 그걸 처음 봐요. 저도 1-1-1 이거- 이거를. 네. 111. 저도 이거 승점 4점으로 똑같이 그거 된 거 처음 처음 본것 뭐 같아요. 국정원 번호도 아니고 111. 네. 간첩 신고는 111. 네. 네,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신두영이 있는 F조입니다. 네. F조. 1등은 포르투갈이 하고 했고요. 2등은 터키, 치르키에. 티르키예죠 이제는. 네, 3등은 조지아, 4등은 체코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마지막 라운드 때 조금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이변이 좀 있었죠. 아 네, 그렇죠. 의외 결과들이 많이 나왔죠. 일단은 신두영의 포르투갈 네.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자비를 조지아한테 베풀어 주면서 조지아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확인하는데 2대 0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포르투갈이 이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조지아가 2예요. 그래갖고 아. 와 포르투갈 얘네들 미쳤구나. 마르티네스가 마르티네스 네. 했다. 사실 포르투갈이 좀 예전 대회부터 3차전을 음. 좀 이런 식으로 한 경향이 있긴 했는데 이건 좀 충격적인 결과 사실 조지아가
그 정도 상대는 아닌데. 맞아요, 그렇죠. 조지아가 뭐 까고 그러니까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도 경기적으로 살짝 그렇게 잘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 그래요. 오스트리아처럼 뭔가 탄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파 랭킹 자체가 그냥 유로 참가국 중에서 거의 제일 낮은 팀이 그쵸. 조지아거든요. 오. 근데 그래서 사실 조지아가 이긴 게 정말 놀라운 결과고. 근데 그만큼 조지아 선수들이 간절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서 뭔가 이제 최하위에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경기까지 좀 깔끔하게 끝난 것에 대해 조지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아, 생각나는 그쵸. 것 같아. 조별리그에. 맞아요. 이제 거기서 모두가 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포르투갈을 꺾고 잡고 올라간다. 올라가는 네. 감동적이었어요, 약간. 네. 포르투갈이 이렇게 보면은 좀 인간미 약간 넘치는 인간미 팀인가? 넘치는? 자선사업가 느낌. 자선사업가 뭔가 축구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어, 이러면서 약간 스타트업 때는 약간 네. 벤처가 투자해 주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에.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어찌됐든 포르투갈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체코가 좀 뒤통수를 맞게 됐어요. 아, 체코는 당연히 포르투갈이 잡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조지아가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어쨌든 얘네는 비교도 떨어지니까 아, 그렇죠. 체코는 계속 절박하게 공격을 했는데 결국 튀르키예한테 이제 마지막에 골을 실점을 하면서 결국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명이 퇴장을 당했죠. 아, 이 그러니까 경기가 정말 경고 퇴장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이거 인스타로 네. 확인했는데 인스타에 그 결과 나오잖아요. 띄워주잖아요. 그 많은 축구 채널들이 네. 봤는데 아니 옐로우 카드가 그 피드 페이지에 반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옐로우 얘네 카드가 뭐하는 놈들이지 하고 난장판이 봤는데 난장판. 네, 옐로우 네. 카드가 17장이 나왔고 퇴장이 2명이 나왔어요. 체코에서. 음. 네, 그럴 정도로 좀 경고가 많은 경기였는데 그 정도로 좀 치열했던 경기였고 어쨌든 리그 마지막 경기니까 이제 서로 두 팀 다 사활을 걸고 다퉜던 경기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모든 조가 이제 조별 예선이 끝났고 16강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16강 대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16강 대진은 이제 1차전은 스페인과 조지아, 오. 그리고 다음은 독일과 덴마크,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 프랑스와 벨기에, 루마니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잉글랜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8개의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벨기에가 아. 네, 이름값만 놓고만 사실상 결승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경기 뭐 이런 느낌인데 열어보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물어보면은 뭔가 좀 냄새 날 것 같다. 1대0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뭔가 아. 하다가 투닥투닥 하다가 역습 한 방 1대0 끝. 저는 이럴 이거 것 왠지 같아요. 승부차에 갈 것 같아요. 승부차기. 승부차기? 둘 다 서로 너무 못해갖고 0대0까지 간 다음에 그런 느낌. 네, 승부차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꿀잼 매치는 이제 아까 팬이 했다고 하셨던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경기가 저는 이 경기가 서로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치고받는 대진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또 가드 안 올리고 더 때리려고 네. 할 것 같고 근데 이 팀이 여기 16강에서 만난 게 저는 약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좀 더 길게 보고 싶은 팀, 네. 뭐 오래 보고 싶은 팀들인데. 네. 근데 튀르키예가 이제 제가 전 경기 경고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라노글루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못 해요, 이 경기. 오메가이즈 알바 아닌가요, 거의 뭐- 토끼에? 거의 뭐 로드리급이라고 볼 수 있죠, 터키에서. 퀘크치가 혼자 다 해야겠네. 지금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사실 차라노글루의 결장은 튀르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라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좀 그나마 좀 어드밴티지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땡큐겠네요.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공략하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또 재밌어 보이는 대진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스위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그러니까 스위스가 이게 생각보다 국가대표팀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탈리아는 이름값에 비해서 좀 못하는 인상이 보여서 좀 업셋이 일어날 것 같은 경기 같아요. 사실 그냥 라인업만 보면 이탈리아가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스위스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 스위스가 뭔가 일을 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스위스가 조별 예선에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위스, 이탈리아 경기가 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스페인하고 조지아. 스페인 조지아. 왜냐면 스페인이 조지아를 좁힐 것 같거든요. 아, 진짜로. 딱밤을 계속 때릴 것 같다. 진짜 엄청 때릴 것 같아. 가두고 팰 것 네. 같은데. 야말이 한 2골 넣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지아가 조별리그에서 물론 좀 뭐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스페인이 너무 강팀이고 그렇죠. 토너먼트까지 올라온 이상 더 이상 뭐 졸전 펼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스페인은? 전력을 다할 건데 아무리 조지아가 선방을 했다고 해도 여기서 스페인을 당해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득점 경기가
무조건 나올 것 같은 다득점 경기가. 느낌. 네. 근데 저도 스페인 조지아는 다득점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볼만할 것 같아요. 예. 예. 저 그리고 조지아가 이제 좀 오히려 수비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계속 튀어나온 팀으로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이번 대회가 아니면은 뭔가 나갈 그게 그쵸. 자기가 황금 세대라는 거 알고 있어요. 뭔가 얘네도. 보여줘야 돼. 뭔가 보여줘야 그러니까 돼. 뭔가 그 뒤로는 뭔가 메이저 대회 나갈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자기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하려는 축구를 하고 있는 팀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과의 맞상대에서도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를 하고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득점 경기가 서로 나오지 않을까 서로 생각이 들어요. 막 3대2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4대1 4대1. 이 정도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시원시원한 경기. 그래도 재밌겠다. 예. 이번 유로가 너무 득점이 많이 안 나와서. 네, 이런 경기가 하나쯤 있어줘요. 서로 이제 그렇지. 가드 안 정신줄 흘리고 놓고 진짜. 하는 축구 어. 하나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경기가 있어야지 이제 축구팬 입장에서는 재밌거든요. 재밌죠. 네. 이제 첫 경기가 스페인 조지아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좀 정신줄 놓고 서로 해주면은 좀 그동안 저희가 조별 예선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좀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본선에서는 좀 더 재밌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이제 첫인상이 좋았으나 첫인상이 많이 안 좋아진 팀이 혹시 있으신가요? 실망스러운 팀. 네, 실망스러운 팀. 뭐 당연히 저는 프랑스 프랑스. 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음. 프랑스 멤버를 생각을 하면은 이 팀 당연히 조별리그 1위까지 하고 수월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음바페가 왜 유로가 더 그 월드컵보다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느끼기에는, 했는지 네. 알 것 같아요. 조우님은 어떻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 네덜란드. 네덜란드. 저는 솔직히 방패 그 뭐 중원이 안 좋고 공격이 안 좋고 이해합니다만 방패 수비가 너무 좋으니까. 수비가 좋죠. 방패로 맞고 방패로 때리는 뚝심 있는 축구를 보여줄 네. 줄 알았더니 뚝심은 제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뚝심 있게 축구를 보지 않는 이상 네덜란드 경기를 오래 볼 수가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네. 저는 뭐 예상은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어요. 잉글랜드가 잉글랜드, 잉글랜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얘네는 정말 허울만 있다. 그렇지. 허수 뭐 집단이다. 허수가 있다. 메이저 대회 가서 못하는 건 뭐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쵸. 예.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동안 이제 사우스게이트의 경기를 봤을 때는 여기는 허수가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예상치 않은 것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거 보고 이 정도로. 네. 그동안은 뭔가 세트 피스나 이런 걸로 좀 어떻게 해가지고 2대0 막 1대0 이기는 감이 있었는데 뭔가 이번에는 세트 피스 이런 것도 예전보다 덜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음, 잉글랜드는 좀 많이 실망했어요. 뭐 이렇게 뭐 첫인상이 바뀐 팀을 좀 얘기해봤는데 이제 뭐 저번에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제 16강 대진이 완성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승팀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뀌었습니다. 네. 우승팀 바뀌었나요? 저는 원래 뭐 네덜란드 얘기했는데 3차전 보고 그냥 끝났고 여기는 뭐 가망이 없고 저는 스페인. 스페인. 스페니쉬로 돌아섰습니다. 스페니쉬로. 네. 여기 왜냐면 축구 좀 재밌게 그나마 좀 재밌게 해. 독일의 대항마 뭐 이런 느낌이 좀 서서 저는 스페인. 스페인. 저는 독일. 독일. 저는 독일을 예상했었는데 독일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독일이 이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최국이기도 하니까 개최국 버프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스페인 경기보다 불안한 게 덴마크거든요. 덴마크요. 덴마크 같은 팀이 독일과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그쵸. 있는 팀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긴도안을 공미를 쏘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터진다. 이거 언젠가 약간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잘 못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마무리가. 그게 비르츠나 이런 선수들을 공미로 써야지 좀 활용도 높아지는데 활동량이 떨어지는 긴도안이 앞에 있으니까 뭔가 거기서 좀 공을 풀어나가거나 이런 건 되는데 수비할 때 좀 아쉽고 약간 삑사리가 그리고 조금씩 나고. 비르츠나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100%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젠가 토너먼트 때 한번 터질 문제 같아요. 지금은 안 터지고 있는데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죠. 근데 독일이 만약에 덴마크한테 16강에서 잡히면 덜미를 네. 잡히면 너무 갑분싸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주최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유로에 대한 열기로 가득한데 혼자 지들이 짐 싸서 먼저 나가게 되면 그렇잖아도 노잼 소리 듣는 네. 이번 유로인데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근데 그럼에도 독일을 우승 후보로 예측하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문제가 터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플랜 A 잘 가동되고 있고 그리고 플랜 B인 필크루크도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나겔스만 감독의 플랜 A, 플랜 B가 좀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우승 후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넘어야 될 큰 상대는 당연히 스페인이죠. 스페인도 저는
그러니까 독일이 한 6 정도라면 스페인 4 정도. 어,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8강 재밌겠다. 네. 너무 두 팀이 일찍 만났어요. 좀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이거는 진짜 유로 주최 측에서 울 것 같아요. 아, 얘네 하필 여기서 하필 여기서 8강에서 정배대로 스페인하고 독일이 8강에서 만나면은 진짜 이거는 꿀잼일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가장 좋은 전력의 팀 중 하나라. 근데 갑자기 저희 다다음 주나 이럴 때 막 그 녹화하는데 스페인하고 덴마크가 붙게 됐습니다. 조지아랑 독일이 하게 조지아- 됐습니다. 아니, 조지아 덴마크.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접어야겠네. 조지아 덴마크. 아, 난리 난다 이거 야. 진짜. 뭐 저는 예전에는 이제 스페인을 좀 우승 후보로 꼽았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스페인이 우승 후보라 생각했는데 저는 살짝 이제 독일에 좀 더 마음이 독일, 가는. 네. 독일이 아무래도 주최국 버프도 있고 이제 그 경기력적으로 좀 뭔가 잡음이 별로 안 보이는 네. 팀 같았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일이 조금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묘하게 우주의 기운이 약간 독일 쪽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좀 네. 들어요. 그리고 홈 버프를 좀 무시할 수는 무시할 없는 수 것 없지. 같아요. 홈 버프를 또 무시할 수 없기 네. 때문에 저희가 좀 한쪽 그런 포트라고 그래야 되나? 한쪽 측면에서 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쪽 대진표는 어떨 것 같나요? 반대표 어떤 팀이 결승 올 것 같아요? 아 반대쪽이요? 네. 와 그러니까 이거 사실 반대쪽 팀이 좀 빈집털이 구조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하는 팀들이 다 한쪽에 몰려 있고. 와 이거 쉽지 않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오스트리아가 가라. 저 네. 근데 오스트리아 4강 갈 것 같아요. 진지하게? 4강. 네, 진짜 저 진지하게? 오스트리아 진짜 4강 갈 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터키만 잡을 것 조금 같아요. 잘 그러니까 이겨내면은 이제 생각보다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가 좀 잡아볼 만한 전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도 몇 번 해보니까 네. 좀 해볼 만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오히려 기세를 타면은 더 좀 무섭게 그쵸. 치고 네. 올라가는 힘이 생겨서 기세가 있어요. 네, 저는 터키만 좀 어떻게 잘 넘어가면은 충분히 4강 진출 가능할 네,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승 진출 오스트리아. 결승 진출을? 아예. 결승. 오. 이게 허수들이 너무 많아요. 유로 잉글랜드, 2004의 재림인가요? 유로. 크리스 무슨 근데 우승은 못할 것 같아요. 우승 아. 못할 우승하기에는 공격수가 너무 아. 아쉬워서 한 끗 차이로 결승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가. 저는 근데 그 모르 한쪽에 있는 측면에 있는 팀들이 이탈리아, 잉글랜드, 네덜란드 이런 같은 허수 팀들이거든요. 네. 오스트리아한테 씹어 먹힐 것 같아요. 그런 허수 팀들 잘 잡는 게 이런 내실 이런 팀 내실 있고 열심히 뛰고 오스트리아 같은 팀이거든요. 뭔가 한 클럽의 문화가 있는 팀. 그쵸. 다 레드불 그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분데스리가 선수들, 레드불 뛰었던 선수들, 칼라가 확실하단 말이죠. 칼라가 확실하고 감독도 심지어 랑릭이라 랑릭이고. 레드불 쪽이니까. 레드불의 사실상 심장이죠. 네, 지금 레드불이 에너지 음료니까 네. 그만큼 열심히 뛰어서 음. 결승까지 갈 것 같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때려 부숴줬으면 좋겠다. 아, 다 네, 그냥 네, 잉글랜드, 이탈리아 이런 팀들 그냥 이런 한 덩치만 5대 0, 큰 6대 0 부셔가지고 이런 덩치만 큰 팀들 네, 그냥 콧대를 꺾어놨으면 좋겠어요. 사우스게이트 격침시켜버리고 격침시켜버리고 그냥 진짜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축제일 그러니까 텐데. 차례 이름 그러니까 유로 베를린 이런 참사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그죠. 좋겠어요.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은 역시 이래서 오스트리아 게르만 해우서 이러면서. 게르만 이러면 유로 대박인데. 그래요? 이름 유로 대박. 그래갖고 막 반대편에서 독일 대 오스트리아 딱 결승 만나면 어. 게르만 대 게르만. 게르만 대 생각만 해도 도파민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신성 로마 제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좋아요. 이런 거. 이거 좀 하이 역시 하이도 좋아해요. 역시 정관이 오늘도 하나 터졌어. 네, 그런 식으로 좀 재밌는 대진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의외의 팀이 좀 올라갔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사실 잉글랜드, 이탈리아 이런 팀들 결승 올라가지고 허수짓 하는 거 보면 좀 재미없을 것 열받네요. 같아요. 마음이 안 그러니까 좋거든요. 열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축구를 조별리그에서 하고 내가 이 올라오냐고. 경기를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나? 이게 4강이라고? 이게 거의 막 이상한 코너 갤러고 이런 애들 뛰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와 이게 이딴 게 유로 4강 이럴 것 같아요. 좋지 않죠. 네. 그리고 포르투갈에 대한 예상을 조금 해보자면 8강 딱일 것 같아요. 포르투갈 미안하지만 빨간짝이다. 프랑스한테는 안 된다. 어. 이 팀은 한계가 있다. 프랑스도 허수지만 포르투갈한테는 안 된다. 포르투갈도 뭔가 좀 그렇다. 조지한테 퍼주는 거 보고 저도 좀 희망을 접었습니다. 조지한테 퍼줄 수 있다고 봐요. 후보들이 나왔는데 조지한테 퍼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도 결국에는 허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팀도 과정이 막 퍼펙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이 막 좋진 않아서. 그리고 신두영이 선발을 나온다면 좀 이제 가망이 좀 없다. 벤치로 좀 좀 가서 이제 요양을 좀 하셔야 가주셔야. 저도 호날두 사랑하지만 이제는 좀 이제는 쪼커드로 좀 나와야 이제 죠 조커두 정도
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후반두. 예. 후반두, 예. 슈퍼 조커두. 네, 이렇게 16강 대진까지 알아보면서 좀 더 저희가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유로 2024가 이번 주 주말부터인가요? 이제 일요일부터 이제 네, 일요일부터. 16강 1차전부터 시작되니까요. 네. 네, 많은 관심과 이제 시청을 해주면서 저희와 같이 이 세계인의 축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충무이키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대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 쉬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